2011년 봄 미국 텍사스. 차가웠던 공기가 서서히 따뜻하게 바뀌었던 날. 베로니카의 마음 역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랜 연인과 반복된 이별과 재회를 지나며 그녀는 마음 한편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게 될 줄은 당신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베로니카가 만난 이는 조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트래비스 카운티 소방관으로 큰 체격과 단정한 얼굴을 가져 인기가 꽤 있었죠. 그는 흔히 말하는 괜찮은 남자의 표본처럼 보였습니다. 베로니카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의 친절함과 관심은 그녀의 마음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곧 강렬하고 빠른 속도로 깊어졌습니다. 공통 관심사였던 문신은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됐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그들의 감정은 쌓여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로니카는 조의 이름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 문신은 그녀에게 사랑의 증표였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항상 보이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조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질문, 그 다음엔 확인,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감시와 통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갔어? 왜 답장을 늦게 해? 왜 전화를 안 받아? 누구랑 있었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둘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2011년 6월 15일, 베로니카는 조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구는 많지 않았고 벽은 허전했지만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공간을 꾸며 나갔습니다. 정리를 마친 그녀는 한동안 보지 않았던 SNS에 여러 사진을 올렸습니다. 화단에 꽃을 심으며 찍은 사진, 서툴지만 정성껏 정리한 방 사진, 조가 출근할 때 아쉽다고 올린 메시지. SNS 속 그녀의 세상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여전히 전 연인인 크리스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단순한 대화였다고 하지만 조의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목소리를 높였고 물건을 던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로니카는 조가 있을 때 절대 크리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그녀는 크리스를 만나러 나갔다가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했습니다. 조는 차 엔진의 열을 확인하며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엔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베로니카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왔어.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균열이 될 것이라는 걸. 며칠 뒤 베로니카는 SNS에 약혼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댓글이 달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2주 뒤면 떠날 거야. 그가 취해서 화를 내면 그걸 이유로 떠나려고. 하지만 그녀가 말한 그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근처에 있는 한 호수. 작업자들은 평소처럼 보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물가에서 흔들리는 작은 텐트를 보았습니다. 바람 때문에 떠다니는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작업자 중 한 명이 텐트를 건드렸고 안에서 단단한 형체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천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심하게 부패한 여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거든요. 손목과 발목은 정교한 소방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테이프와 벽돌, 페인트통 등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오르는 일을 철저히 막으려 했던 흔적으로 보였죠. 지문 조회 결과 그녀는 베로니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전 연인인 크리스와
최근 사이가 안 좋아진 약혼자 조를 의심했습니다. 질투, 불안정한 관계, 지속된 연락, 모든 요소가 그들을 유력 용의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기에 경찰은 조에게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조는 협조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경찰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9일, 미국 캐나다 국경 지역. 그는 여권 없이 국경을 넘으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차 안에는 현금과 옷, 식량 등이 들어 있었고 조는 여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휴식이 아닌 도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체포될 때 그는 놀라지도 않았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여러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베로니카의 신분증, 페인트통, 실제 범행에 사용된 텐트와 동일 모델의 잔해, 소방훈련에서 사용하는 매듭 방식으로 묶인 동일한 밧줄, 찢기고 버려진 베로니카의 사진, 화장품, 개인 물품, 그리고 약혼 반지. 그 반지는 조의 지갑 안 오래된 영수증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약혼자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에 재판은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찰 측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통제했고, 감시했고, 결국 파괴했습니다. 변호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고, 그는 공포에 휩싸여 시신을 은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그가 공황 상태였다면 그런 형태의 매듭을 묶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왜 벽돌과 같은 무게추를 달아 시신이 떠오르지 못하게 했는지,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국경을 넘으려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측은 그가 고의로 떠나려는 그녀를 살해했고 철저하게 유기한 뒤 도주하려 했다고 주장했죠. 결국 배심원단은 1시간의 심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2014년 2월에 재판부는 살인죄 60년, 증거인멸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 집행이기에 그는 최대 60년의 징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서 베로니카의 가족들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마주잡은 손엔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베로니카의 어머니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그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겠죠. 시간이 흐른 지금도 베로니카를 아는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 밝고 따뜻한 미소를 기억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헤어지고 나서도 이성 친구로서 지냈을 뿐 다른 마음은 없었고, 만약 바람을 피운 거라고 해도 그것이 살인의 정당성을 부여하진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는 그녀를 소유하려 했고, 결국 그 집착이 두 사람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모두에게 슬픈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